DJ 뉴스.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 폴란드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유럽 최고의 공업국이자 전차 강국인 독일이 있고, 대서양 건너에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국가의 전망이 걸린 순간 폴란드는 왜 이웃집 독일도 혈맹인 미국도 아닌 무려 8,000km나 떨어진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선택했을까요? 심지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 무기가 도착하자마자 항구로 달려나가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가 두렵지 않다며 감격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보여주었기에 자존심 강한 유럽의 군사 강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통째로 우리에게 맡기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가격이 싸서였을까요? 아니면 성능이 좋아서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수출 뉴스가 아닙니다. 평화에 취해 잠들어버린 유럽과 달리 지난 7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갈고 닦아온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의 민주주의 병기창으로 등극하게 되었는지, 그 소름돋는 반전의 드라마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유럽의 방패와 폴란드의 절규입니다. 먼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쟁이 터지자 폴란드는 T-72 전차 수백 대를 즉시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이웃나라가 무너지면 다음은 자신들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방패를 남에게 줬으니 정작 자신을 지킬 방패가 사라져버린 안보 공백 상태가 된 겁니다. 폴란드는 다급했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국경을 넘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은 당연히 바로 옆나라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는 세계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은 영원한 평화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국방비를 줄이고 무기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 라인을 멈췄습니다. 독일은 폴란드가 요구하는 전차를 공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주문하면 3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 1년에 고작 몇십 대 생산이 한계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전쟁은 오늘 당장 벌어지고 있는데 무기는 3년 뒤에 준다니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최강이지만 도입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유지 보수와 훈련 체계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집중하느라 폴란드에 즉각적인 물량을 쏟아부을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폴란드는 절망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무기를 살 수 없는 그야말로 공급망의 붕괴를 목격한 것입니다. 서방 세계의 그 어떤 방산 기업도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를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시선은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 대한민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아무리 한국이 IT 강국이라지만 전차와 자주포를 독일보다 빨리, 그것도 수백 대씩 찍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 실사단이 창원 공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럽의 공장들과 달리 한국의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휴전국가의 역설,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었다입니다. 유럽이 평화배당금을 누리며 군축을 단행할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휴전 중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실제하는 위협과 마주하며 우리는 지난 70년간 단 한순간도 전력 증강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진 즉시 전력의 비결입니다. 한국의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는 단순히 존재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군이 직접 운용하며 수십 년간 실전 검증이 완벽하게 끝난 무기체계입니다. 폴란드가 감탄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납기였습니다. 방산계약에서 수년이 걸리는 인도기간을 한국은 불과 몇 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군이 쓰려고 만들어둔 물량을 우선적으로 폴란드에 보내주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당신의 안보 위기를 우리가 함께 막아주겠다는 혈맹 수준의 의사표시였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항구로 나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맞이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 언론들조차 독일 방산의 굴욕이라며 자주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한국 무기는 폴란드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평야지대와 늪지, 그리고 겨울철의 혹한은 한국의 지역 및 기후 조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산악 지형에서 기동하기 위해 설계된 K2 전차의 유기압 현수장치, 험지 돌파 능력은 폴란드 군 관계자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더욱이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며 자주포계의 베스트셀러로 입증된 상태였죠. 여기에 더해 한국은 경쟁국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해 완제품 판매를 고집하거나 기술 공유에 매우 인색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 아니 아예 양식장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짓고 폴란드형 모델 K2PL을 공동 개발하여 폴란드를 유럽 내 한국 무기의 생산기지이자 허브로 만들겠다는 전략. 이것은 폴란드가 꿈꾸던 자주국방과 방산산업화의 니즈를 정확히 꿰뚫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방산의 판도를 바꾼 신뢰의 동맹입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무기를 몇 대 팔고 끝나는 일회성 거래가 아닙니다. 이는 유럽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정학적 사건입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나토 NATO의 최전방 방어선을 한국산 장비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30년, 40년 이상 부품 공급, 정비, 탄약 지원, 성능 개량 등 모든 후속 군수 지원 과정에서 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됨을 의미합니다. 소위 락인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성공은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 한국 무기는 그저 서방제 무기의 저렴한 대체제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방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는 능력은 곧 국력입니다. 서방 선진국들이 복잡한 의회 비준과 느려터진 생산 라인 핑계를 댈 때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아니 더 빨리 물건을 갖다 주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확실한 도움을 준 친구를 얻은 셈입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외교적 자산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군의 무기 도입 단가를 낮추고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혹자들은 죽음의 무기를 팔아 돈을 번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것은 그들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는 것은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억제력의 핵심에 지난 7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변기창으로 우뚝 섰습니다. 결국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그 부름에 가장 먼저 가장 완벽하게 응답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분단국가의 현실을 비관하며 막대한 국방비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와 투자의 시간이 쌓여 오늘날 세계의 안보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증명된 우리의 진짜 실력입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유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가 폴란드의 평온을 지키는 한 대한민국의 위상 또한 그곳에 굳건히 서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